네, 역시 김지은 교수님과 이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저희가 이제 또 사전 질문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나 먼저 사전 질문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북한에서의 통일 찬성과 반대 의견에서 각각의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이환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통일을 찬성을 하는 거죠.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도 그렇고 지금 젊은 세대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어떤 대의적인 명분, 하나의 민족이니까 이런 거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북한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사는 것이.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회나 국제 사회 여러 소식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산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경제적 덕을 보면서 좀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통일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의견은 없나요?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지금 가끔 북한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북한을 조금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 사람들 뉴스를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는 극히 일부 소수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대부분 통일을 원한다고 하니 참 놀라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남과 북에서 의사 면허를 둘 다 취득을 해보셨잖아요. 이 과정이 좀 다른가요? 네, 과정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의과대학이라는 명칭부터 한국은 의과대학입니다. 북한은 의학대학이에요. 한국은 종합대학 안에 의과라는 과가 따로 되어 있고요. 북한은 의학대학 안에 양방, 한방, 약학, 치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과정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북한은 양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방 교육을 시키고 한방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양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의료 현장에서 양의사들도 치료하면서 침 필요할 때는 침 넣고 뜸 뜨고 부항 같은 거 할 수가 있고요. 또 저처럼 한방을 졸업한 사람들도, 저는 양방 내과랑 소아과 했거든요. 한방을 졸업한 사람들도 양방에 배치를 하는, 한국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시스템입니다. 같은 의사 면허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북한에서는 양방을 전공을 하더라도 또 한방까지 같이 이제 또 배운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에 오셔서 또 한의학을 공부하셨을 때 조금 도움이 되셨겠어요. 저는 북한에서도 고려의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한의학이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고 되게 좀 당황했던 부분도 있어요. 한의학이라는 자체가 전통의학이기 때문에 전통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다른 체계에서 다른 시스템 속에서 교육이 다르게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쓰는 용어라든가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았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보건의료의 체계는 어느 수준인가요? 이 당장의 코로나19 상황만 해도 북한에서 말하는 대응 수준을 믿기가 어렵다. 이 우리나라의 의료는 특히 뛰어난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통일 이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남한의 역할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김민지 님이 질문 주셨네요. 네, 당연히 통일 이후의 보건의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한 한반도의 미래를 후대들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 보건의료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좋아져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의료적인 접근이죠.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또는 좀 더 괜찮은 상황이 된다면 의료 기자재라든가 의료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의 노력은 충분히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실제로 의료인으로 또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와닿는 견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 외에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현장 질문을 받기 전에 유튜브에서 현재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즉석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를 받으시면 소속과 성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심리학과 박휘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 전공생이기 때문에 그 심리학 전공생이 바라본 좀 북한 의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정신건강, 정신의학 이런 쪽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북한의 아무래도 숙청에 의한 공포 정치라든지 좀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사회 문화 혹은 뭐 가족 구성원이 탈북하면 이제 그로 인해 빚어나는 그리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생겨난 무기력으로 인해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직접 북한에서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개입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돼서 저희가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정신건강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되게 깊네요. 네. 우선 북한 사회에서도 지금 질문에 나온 내용과 같이 정신 심리적으로 안정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건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북한에서 한국에 오지 않고 북한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북한 사회는 김일성 주의에 기초해서 조선노동당이 영도 밑에 다 똘똘 뭉쳐가지고 당이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근본에는 주체 사상이 있고, 주체 사상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포로가 되어서 그 환경에 나를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는 북한인 사회의 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늘 강인하게 이겨나가야 된다, 그게 옳은 방법이다 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오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구나,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고 치료할 필요가 있구나. 실제 북한에는 정신의학과라는 의학, 그다음 정신 상담 이런 부분이 그 과는 없습니다. 정신과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병, 여기에 준해서만 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 조금 경한 부분은 심장신경증 또는 신경과라는 게 있어서 잠을 조금 잘 자지 못하거나 조금 그 질병이 경계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해당해서 뭐 안정제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이런 걸 처방하는 거는 있긴 합니다. 통일이 되게 되면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이 만연하고 있는 정신심리 상담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단순히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잘 이걸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걸 타인으로부터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통일이 된 다음에 이런 부분은 북한에도 절실히 필요하고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전공이 심리학과 연계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질문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행정학과 재학 중인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삶에 대해서 가진 의지, 견고한 의지가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수님이 삶에 접근하는 가장 큰 가치관 혹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 사회, 저는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통일되면 북한 갈 거예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갑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 간다는 것이 한국을 완전히 떠나서 삶의 터전을 옮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곳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한 좋은 것을 전달해 주려고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 장점 하나만을 보고 이 사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이겨 나왔어요. 저는 그 삶은 컨텐츠는 북한에 없는 나만이 선택이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고, 때로는 좋은 선택도 있고 내가 생각하건대 괴로운 선택도 있지만, 한국 사회는 그 선택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수능을 쳤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지만 재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해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번 결정한 일로 내 인생을 망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하는 선택이 힘들기는 했지만 조금 바꿔가면서 내 삶을 쭉 가지고 온 것 같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자기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성공과 행복과 불행은 한 지붕 밑에 있고 성공이 옆방에 실패가 산다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늘 쌍으로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나쁜 일에 대해서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눈길 돌리거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인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을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걸 붙잡고 가면 좀 더 편안하게 상황을 부딪히고 정리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학문적으로 뭐 책으로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또 실질적인 살아있는 경험이 녹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 시간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학생들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네요. 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 마이크 받으시면 역시 네, 소속과 성함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재학 중인 정동원 학생입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우선 저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저 같은 젊은 청년들이 항상 통일이란 단어를 되게 국가적이고 좀 민족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의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지금 북한 의료 체계와 남한이 통일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같은 의학이어도 이런 의료 체계부터 또 신약 개발 과정에서 검사 단계 이런 기준들도 다 다를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고려를 한다면 통일을 한다더라도 이런 미시적인 부분까지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방향성 같은 거를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통일을 직접적으로 막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어느 정도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보건의료 상황이 현재보다는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주지하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만약 경우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체제, 국가, 땅덩어리, 민족, 이게 다 하나가 되는 어떤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죠. 통일보다는 평화,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땅덩어리나 국가가 하나가 되기보다 서로가 왕래하면서 서로를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도 서로가 조금씩 주고받을 게 있다면 같이 조금 발전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서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됐어.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전에 생각했던 통일과는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이 통일, 나라가 하나 되는 통일보다는 평화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통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 때 어떤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질문 주신 학생분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희 그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또 온라인상으로도 저희 강연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의 이영동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 행사를 쭉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 봤는데요. 아주 긍정적인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이 관람하고 계시고 가장 많은 유튜브 시청자가 있고 가장 많은 댓글이 있고 질문도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4가지 사관왕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댓글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느끼시기에 북한과 남한의 의사의 노동 간의 차이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질문, 이성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노동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겠죠. 여기에서 남과 북이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은 국영 시스템이고 사회주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월급 받고 내가 일정한 기간 일하면 그만큼 내 삶이 유지가 되니까 그냥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가는, 그리고 내 직무에 대한 큰 책임은 없겠죠. 물론 북한 사람들이 그 내면에는 인술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인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뿌듯함, 자부심, 책임감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한국 시스템과 북한 시스템이 이렇게 차이해서 한국은 노동에 대한, 이게 의료도 치료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개인 병원을 통해서 또는 일하는 것 중에서 그 보수로서 보상을 받는 게 조금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북한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무상치료, 호담당, 예방의학을 추구했던 북한이 보건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제가 의술은 인술이고 정성이 기본이다 하고 의사들이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나도 치료하고 돈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고 있고요. 왜? 병원에 약이 없다 보니까 개인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개인 의사한테 찾아가게 되면 사실은 빈손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나한테 뭔가를 가지고 왔으면 앞으로도 계속 더 왔으면 좋겠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더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러면 치료의 질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은 예전에 북한 사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스템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보건의료 상황이 어려우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환자들은 나는 돈 주고라도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의사들은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 환자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일종의 북한에서 예전에 생각하던 것을 친다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북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같이 하게 되면 예전이 북한과 지금이 북한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예전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적당히 출근하면 돈 받고 이런 거였지만, 지금 북한에서 의료인들은 조금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관에 관한 질문까지 정말 깊이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럼 정리해 보면은 그 북한의 의료인들의 노동관도 우리나라처럼 점차 변화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이제 또 변화하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네, 우리 교수님은 또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김지은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